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말이죠. 과일이 당뇨에 좋지 않으니까 안 먹겠다는 분들 사실 좀 많습니다. 과일 먹으면 혈당 팍팍 오른다. 그러니 나는 과일은 절대 안 먹겠다. 이런 환자분들 사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우리 식탁에서 당뇨를 유발하는 최악의 식품이 있는데 그건 또 다들 잘 드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흰 쌀밥입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은 한 끼도 안 거르고 즐겨 먹으면서 과일은 당뇨에 나쁘니 먹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뭐랄까요, 의사로서 좀 한번 제대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흰 쌀밥은 안타깝게도 이 먹는 양에 비례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확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약 100g의 흰 쌀밥 섭취가 늘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1%씩 계속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일 중 상당수는 먹는 양이 증가하면 이 당뇨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과일 중에 우리가 뭘 먹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요, 뭐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뭐 누구나 과일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과일 중에서도 먹으면은 혈당을 많이 올리는 과일도 사실 존재합니다. 실제로 특정 과일을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리는 그런 과일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뇨에 좋은 최고의 과일과 최악의 과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도 과일을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개 칼륨 때문에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뇨와 신부전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과일도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음식에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새로운 맛집이나 뭐 음식이 생겼다, 그럼 꼭 찾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구석기 시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라는 말은 동물을 사냥했다라는 말이고요, 채집을 했다라는 말은 식물과 각종 과일들을 채집하고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이 뭐 하나만 먹고 평생 사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코알라의 경우에는 유칼립투스만 먹어요. 그리고 팬더곰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 대나무만 주로 먹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이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잡식성, 즉 다양한 것을 먹도록 진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우리가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금방 질려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계속 먹게 되면 땡기게끔 돼 있습니다. 흔히 밥배, 고기배 따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진화적으로는 인간에게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막 고기 먹고 싶어지고, 고기만 먹으면 또 야채 먹고 싶어지고, 야채만 먹으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유행하는 식단이 지금 저탄고지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건데요, 이런 식단법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또 과일이 땡기고 탄수화물이 땡겨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는 챌린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 저탄고지를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단맛을 찾고 있게 되더군요. 동시에 과일을 먹고 싶은 욕망이 막 꿈틀꿈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게 힘들어할 게 아니라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먹고 싶어도요, 당뇨 환자니까 과일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으니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 또한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특히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 당뇨의 독이다, 뭐 이런 말도 여기저기서 사실 심심치 않게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과일이 당뇨의 독약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나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실제 밥과 과일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실제로 과일에는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쌀밥에 있는 탄수화물과는 좀 다른다는 겁니다. 과일에는 이 단순당보다는 과당의 비중이 높은데요, 과당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당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한 과일에는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해서요,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실제 연구들에서도 암과 당뇨병 사이에 이 과일이 추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몇몇 종류의 과일들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는 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 발병률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일이 당뇨의 독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섬유질은 말 그대로 섬유라는 겁니다. 이런 섬유질들은 우리 인체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쉽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흡수가 덜 돼서 혈당이 느리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한 이 섬유질은 장내 세균종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얼만큼 먹으면 되느냐? 사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딱히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권장 탄수화물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전체 탄수화물량 내에서는 어떤 과일도 사실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먹는 전체 탄수화물 양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할 때는 밥을 줄이고 대신 과일을 먹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쌀밥 다 챙겨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더 먹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먹었더니 혈당이 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과일 먹으면 혈당 올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의 탄수화물은 쌀밥에 있는 탄수화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요. 밥 한 공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상 하루의 권장 탄수화물량이 대개 130g에서 140g 사이로 보시면 되는데요. 밥 한 공기 210g 기준으로 탄수화물이 약 65g 정도 들어있거든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은 한 30에서 40g 정도 됩니다. 그럼 내가 사과 한 개를 먹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밥을 반 공기에서 3분의 2공기 정도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만 과일을 먹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요, 이 탄수화물 섭취가 권장량에 비해서 좀 과합니다. 통상 권고되는 하루 탄수화물량이 130g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밥으로만 따져도 그걸 넘어갑니다. 그냥 먹던 대로만 먹어도요, 탄수화물 권고량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과일까지 먹는 것은 그냥 혈당 올리려고 작정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먹는 경우에는 그냥 100% 혈당이 나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히 과일에 있는 탄수화물을 측정해서 과일을 적절히 먹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먹는 과일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나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눈대중법인데요. 탄수화물 15g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 크기 사과 반개, 작은 바나나 반개, 큰 컵으로 딸기 한 컵, 작은 컵으로 수박 한 컵, 포도는 손으로 쥐었을 때 한 손에 쥘 수 있는 양, 한 큰술로 말린 과일 한 스푼이 바로 이 탄수화물 15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먹을 때 내가 지금 먹는 탄수화물 양이 15g 기준으로 이만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드신다면은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이 양을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잘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과일은 다 좋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분명히 당뇨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걸 제 눈으로 사실 자주 봤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요, 어떤 청년의 경우였습니다.